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소방관 10명 중 8명은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소방장갑을 비롯한 개인 안전장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사서 쓰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작년 어느 소방관의 부인이 미국 아마존.com에서 소방 진화용 장갑을 사서 쓴다는 글이 퍼지면서 SNS상에서 공분이 일자 안전행정부는 소방관들에게 목장갑 아시죠? 면으로 된 목장갑 달랑 20켤레씩을 일괄 지급했다고도 합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경제규모 세계 11위라고 입만 열면 호들갑 떠는 나리들.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 업무 현 주소입니다. 세월호 참사 304분 영영이 들으시면 또 한 번 통탄할 노릇이겠지만 작년 4월 꽃다운 학생들 포함 그 참사를 겪고도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빵.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한 퀴즈랄까요? 하나 말씀드리고 뉴스 브리핑 진행하죠.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어느 절기를 이르는 것인지 게시판에 올려줘 보시겠어요들? 제 목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서 여러분께 어제 오늘 연속 송구합니다. 어제 뉴스K 집중 분석 말미에는 아예 그냥 목소리가 갈라져 버려가지고 아주 모두 다 서로 곤혹스럽고 힘들었는데, 자, 퀴즈 드릴게요.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간혹 태풍이 오기도 하지요. 논밭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호박꼬지나 박꼬지, 깻잎, 고구마순 같은 것들도 대개 이맘때 거두고 산채를 말려서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묵나물. 자, 어느 절기를 이르는 걸까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정 아나운서도 그 황금 같은 목 잘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한절기 때마다. 자, 18년째 미제로 남아있던 당시 온통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고 공분을 샀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됐죠. 그렇습니다. 패터슨은 오늘 오전 4시 26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미국 현지의 검사들을 파견해서 패터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항공기 안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패터슨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 기일이 잡히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도주로 중단됐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이는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지 4년 만입니다. 네. 방송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패터슨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나눈 짤막한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진범이 아니다. 당시에 나와 같이 있었던 앤드류 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여기, 즉 한국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유가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무려 그가 16년 만에 압송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한미 간 범인 인도에 관한 협정이 맺어 있기는 한 건데요. 당시 수사검찰이 패터슨 등의 출국 금지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고 그 틈을 타서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를 다시 국내로 불러오는 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2011년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의 살인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1년부터 중단이 돼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2011년 수사 이후 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그에게 어떤 죄목을 정해서 기소를 하고 얼마만큼의 형량이 나올지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오늘 인적 쇄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불출마하려던 거 접고 부산에 나가서 다시 한번 뛰시라. 안철수, 이해찬, 김한길 등 이전에 당 대표를 지낸 사람들은 어렵다는 곳,
또는 적지 이런 데로 옮겨서 헌신하고 승부해달라. 열세 지역에서 출마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사람 이름을 콕 찍어서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여일의 혁신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회견문을 통해서 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노력을 다해서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달라면서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의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책임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면서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를 향한 요구사항도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들에게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서 살신성인을 실천해달라, 당의 열세 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자기는 지금 서울 상계동 노원병이든가요?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부산에 나가서 또 두 분 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문안 벨트를 이루어서 새누리당의 아성에서 그 아성을 깨트릴 발신지이자 발전소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사실 저도 정치평론가 자격으로 나가서 평론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작년부터 강조를 해왔었는데 말이죠. 오늘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들면서 혁신위의 권고 내지는 권유에 따를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밝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대를 위한다는 것,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지점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 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자꾸 힘을 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당 의원들과 최고위원회의가 상의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특별선거구를 두는 것은 편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오늘 정부 여당이 노사정의 대타협안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반한다면 또는 속도를 과속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합의했던 거 깰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한국노총 2차 간담회에서 노사정의 타협 당일 보도된 내용들이 노사정의 합의사항과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면서 노사정의 타협의 가장 큰 대의는 116만 청년 실업 해소, 1000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노사정의 대타협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더는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타협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을 빼버리는 입법 발의를 추진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서 노총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쉬운 해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합의를 왜곡하는 내용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힘주어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게 일단 넌센스의 출발이죠. 자, 이것도 지금 박 대통령의 이른바 추석맞이 장병들 뭐라 그러더라? 특별 간식과 특별 휴가 이것 때문에 포퓰리즘이네, 남의 돈으로 생색냈네 이러는데 이 얘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초에 폐지한 군 장병 철도 이용료 할인 혜택, 그 최근 5년간 할인액이 경로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료 할인액의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장병들 기차표 깎아주는 거 아주 조금이었다 이 말이지요.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0년에서 2014년 군 장병에게 할인을 해준 운임 총액은 총 229억 7,600만 원입니다. 코레일은 2010년부터 병장 이하 군 장병이 휴가 여행 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운임 10%를 할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군 장병 운임 혜택이 폐지됐습니다. 코레일은 노인과 장애인과 달리 철도 사업법에는 군인의 운임 할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경영 개선 방안으로 병력 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변경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3조 원대의 부실을 숨긴 채, 그러니까 분식회계했다는 얘기죠. 고위 관료, 군 장성 출신 등 60명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무려 아무 하는 일 없이 억대 연봉을 그동안 쭉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예. 대우조선해양의 고문 중 일부는 별도 사무실과 최고급 승용차, 법인카드까지 제공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금액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사에는 천문학적인 부실이 쌓이고 있는데 고문료로 거액을 지급하는 방만 경영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전현직 사장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은 회사 부실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한 차례 목숨을 살려낸 기업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3조 원대의 부실을 은폐해오던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을 회생시키려면 1조 원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장사 잘해서 그동안 돈 많이 벌어왔던 데라면 뭘 어떻게 쓰든 도덕적 비난 정도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우조선 살려낸 데는 나라 돈, 즉 우리 세금 3조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살려놨더니 글쎄 분식회계를 하지 않나, 아무 일 하지 않고 이리저리 높은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100억 원씩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수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산업은행이 이런 것을 몰랐다 그러면 관리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나라 돈까지 퍼부어서 부실기업 살려놨는데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고 회계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산업은행,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예. 2분기 가계 빚이 36조 9천억 원, 그러니까 37조 원으로 1분기 때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중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세입자를 포함한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빌린 돈이 전분기의 2.6배에 달했습니다. 신규 주택 외에도 기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가계 자금 운용 규모도 지난 분기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 순환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빚을 나타내는 자금 조달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6조 9천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인 14조 2천억 원 대비 2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소상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팀장은 2분기 중 주택거래가 34만 건 이루어지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장기 차입금이 26조 9천억 원 크게 늘었다면서 금융기관 예금도 늘면서 자금 잉여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폭탄에 비유되는 가계부채, 이게 언제 수면 위로 나와서 빵 터질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을 텐데 말이죠. 걱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지난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행복감이 그 전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설문인가요? 예.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와 비교해 볼 때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우울감을 경험한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모토였던 국민 행복 시대가 더 멀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정책과 주민생활과 관련한 9개 분야 22개 지표를 보면은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12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 한 도시별로 좀 더 자세한 수치들을 볼까요? 예. 울산이 지난해보다 4.7%포인트 높아져서 가장 많이 뛰었고 경북, 경남, 부산, 인천, 전남 순으로 전년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일상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올랐습니다. 전년에 비해 강원이 2.3%포인트 증가해서 증가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충북, 충남, 광주, 제주, 울산 등도 우울감을 느낀 주민들이 1년 새 많이 늘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 국민 행복 그런 얘기를 했었군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시켰었거든요. 그거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체국 공무원 A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집배원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 행위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한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택배 회사의 선물 배송을 빙자한 문자 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걸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보면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130만 건으로 지난해 400만 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택배 회사나 결혼 청첩장 등을 사칭한 스미싱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부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스미싱 문자가 오면은 클릭하지 말고 택배 회사에서는 선물 배송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안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번으로 신고를 하면은 2차 피해 예방과 악성 앱 제거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안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택배 회사에서는 선물 배송과 관련해서 안내 메시지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가 배송 중이라거나 뭐 댁에 있어달라거나 이런 것들 조심하시죠. 자,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예.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상황이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에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지방은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오늘 사람 이름 콕콕 집어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달라 인적쇄신안 발표했는데, 네네. 어제 박주선 의원은 짐 쌌고, 요 콕콕 이름 거명된 사람 중에 반발해서 누가 뭐 뛰쳐나가거나 또 땡깡 부릴 사람 나올 것 같죠? 뭐 벌써 두 사람은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벌써요? 아마 예. 그리고 뭐 조만간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예. 어쨌든 혁신안의 핵심은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인적쇄신의 세부 내용들이고, 예. 그 인적쇄신의 강도가 어떠하느냐가 결국은 이 혁신위 활동의 이 성패를 좌우할 거다. 뭐 이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이 실질적으로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예, 오늘 지금 혁신위 제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한길 의원, 황세균, 이해찬 의원. 2007년 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들. 그렇네요. 이제 한명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고. 네, 구속 중이니까요. 이 전직 대표들을 일일이 이제 거명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다른 당 대표, 전직 대표들에 대해서는 이 당이 어려운 열세 지역에 출마하거나 당의 전략적 방침을 따라달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의 전략적 방침을 따라달라는 요구가 사실상 일부 원로급 중진들을 향해서는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로 가거나 아니면 용퇴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당, 분당 움직임, 탈당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의 기강을 정말로 온전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거기서 조경태 의원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었죠. 네. 이 세 가지가 오늘 그 인적쇄신안의 핵심인데, 이 첫 번째는 사실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마해서 이 총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부산이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도 이 수도권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 부산 지역에서 이 야당의 야풍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바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이 혁신위원이었던 같은 친노계 혁신위원이 공개적으로 정계은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출마 선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급심에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안을 지금 제시를 한 것과 맞물려서 이 오늘 김사건 혁신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게 전직 당 대표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의 주요한 인사들은 모두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상 이해찬, 문희상, 박지원 의원 정도 여기까지는 이 세 사람에게는 이 불출마 결단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의 부산 동반 출마, 그리고 박지원, 이해찬, 문희상, 총선 불출마, 그리고 조경태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이 당을 흔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공천 배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요구한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한마디 해도 좋다. 그 공천 대결 한번 짜봐라 누가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로 돌거나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나온다면 문재인이나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예 그냥 김무성 대표하고 지역구에서 맞바로 1대1로 한번 딱 붙는 거.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어차피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세게 붙어봐라. 거기서 진 사람은 좀 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긴 하겠지만 그런 게 진짜 그 대표급들의 당을 위한 솔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혁신안 발표 이후에 이 반응들이 굉장히 좀 상반됩니다. 지금 다수는 어쨌든 뭐 침묵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혁신위 요구를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제가 노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만큼 그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다수 국민들이 우리 당이 어디 바뀌었다 생각하느냐. 그러니 혁신은 실패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노원병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이제 혁신위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축은행 금품수수건으로 이 기소가 된 다음에 지금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항소심에서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혁신위의 제안대로라면 공천심사 배제 대상인데 이것 때문인지 어쨌든 이 박지원 의원도 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 공천권을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혁신의 요구는 헌법 정신 위반이다. 위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다른 의원들, 특히 이제 친노 쪽에 이 문희상, 이해찬 의원 등의 반응은 아직 없긴 하지만 어쨌든 혁신위가 어제 문재인 대표 집에서 이제 번개 최고위원들 반개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좀 감안을 해서 일부 수위 조절은 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큰 가닥은 변함이 없이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이걸로 해서 일단 당 안팎에서 이 적지 않은 그런 뭐 충격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어제 구기동 문재인 대표 번개 집들이는 아니고 번개 모임 어쩌대요? 저 추미애 최고위원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모였던데. 네네, 오늘 그 여야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 여야 각 당의 특위위원장, 이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하고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오늘 이제 맞짱 토론을 하느라고 그 토론 준비 때문에 추미애 최고위원은 참석을 안 했고요. 다른 최고위원들 그리고 김성수 대변인까지 해서 어제 번개 모임을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 당 지도부 내에서 이 문재인 대표와 그 지도 측과 가장 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주승용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왜 문재인 대표 바로 옆자리에서 나를 밟고 가세요.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이 아침 회의 때 어제 문 대표 집 초청 얘기를 하면서 이 지도부 모두가 답답하는 지도부가 되자고 다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다는 말을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실제 어제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도 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속내도 털어놓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이 또 뭐 이렇게 단합하고 하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게 일정하게 효과를 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에 반발을 하면서 이 반발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내 갈등 내용이 재현될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표를 만나본 저희 후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문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더라. 어제?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요.
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저희 한국일보가 문재인 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야 아마 기사가 나갈 텐데. 아, 단독 인터뷰였어요? 아마 저희도 하고 아마 한 군데 언론사 정도가 더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자신감이 지금 내홍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를 좀 지켜보는 것도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헤쳐나가느냐. 근데 사실 남의 집에 저녁 때 밥 먹으러 초대받아서 가면은 다들 좋은 소리 하죠. 싫은 그렇죠. 소리 할 거면 아예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안 가면 완전 속 좁은 사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기 불참 사유가 인정되는 추미애 위원 정도만 안 오고 다 왔는데 문제는 어저께 뭐 건배사도 재밌고 막 다들 잘해봅시다 이러던데 번개 집들이 약발이 며칠이나 갈지. 그나저나 정치하려면은 좀 뻔뻔하긴 해야 되겠어요. 나 밟고 가라고 그렇죠. 옆자리에서 바로 낫불 켜고 그러더니 또 집에 가서는 뭐 아주 좋습니다 대표님 이러면서 뭐 하고 그건 남사스럽지 않나?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죠. 가만 있어 보자. 금요일 그렇죠. 이번 주까지는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7분 35초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들, 어떤 말씀들 하고 계시는지 보죠. 은당님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지부장이시죠.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번개 집들이에 참석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불참했고요. 아마 지금 당직 징계의 일종으로 당직 정지 중이죠.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말까지 좀 엉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안 갔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 전화를 다 돌렸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에게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공식적인 이런 거에는 나서지는 않고 있죠. 자기가 징계를 성실히 근신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이려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팟캐스트가 진짜 언론님께서는 전현직 당대표들은 적지에서 총선 전투에 나서라. 혁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나가면 박지원은 어디로 가고 김한길은 어디로 나갈까? 차라리 전부 대구에서 한번 출마해봐라. 이런 얘기 주셨네요. 안철수 의원은 어디로 나가는 게 좋겠느냐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인천 대리님께서는 안철수 의원이 부산 가서 당선되면 조금 인정해 줄게 이랬고요. 오늘 또 큰 뉴스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이제 범인 패터슨의 송환인데 사실 참 물론 16년 만에라도 데려온 거는 잘한 거고 애썼는데 조금만 성의 있게 치밀하게 했으면 아예 미국으로 그때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면 훨씬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이미 결정이 나 있을 겁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18년 동안 그리고
패터슨의 도주로부터는 1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우리 관할 법원에서 살인죄 관련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 유가족, 그 당시 학생 이름이 조중필 군인가 그랬을 겁니다. 뭐 PD 수첩 같은데 뭐 도하 모든 신문에서 크게 달라들어서 썼고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포스터도 올려주셨네요.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저는 어떻게든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출국 금지 유력한 용의자를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시 좀 허술하게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패터슨이 도망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 검사가 지금 뭐 옷을 벗고 있든 어쩌든 간에 저는 해명과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미군이라고 수사 설렁설렁하고 봐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소손님, 추석을 넘기는 미혼 남녀, 그다음에 취업준비생, 뭐 이런 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시네요. 어떤 친구로부터 이제 받은 뭐 트위터 메시지 모양인데, 이번 추석 때 올해 몇이냐,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대통령도 못한 걸 왜 시킵니까? 라고 반격하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하시네요. 사도 요한 TMO, 그렇죠. 트래블 밀리터리 오피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역에 가면 조그만 구석에 이렇게 해서 장병들 티켓팅하고 하는데 할인해주고 그러는데 그 2,000원짜리 뭐 추석 특별 간식 그거 주고서 근데 뭐 예전에는 그냥 지급하던 여러 가지 그 비품이나 일상용품들을 안 주고서 요즘은 PX에 가서 사서 쓰라 그런다네요. 그래서 PX에서 가서 살려면 돈이 꽤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또 PX들 중에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전 깜짝 놀랐어요. PX 그 나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내에 있는 매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기업 그리고 뭐 대기업 관련 회사에서 경영한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뭐 국방부 산하 무슨 뭐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든 해야지 왜 그런 데까지 대기업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 잘 번다는 면세점부터 군인들 PX까지 아이고 아무튼 간에 그 군인들 월급 조금 올려주고서 예전에는 공짜로 주던 여러 가지 비품들 그런 거 다 사서 쓰라 그러면은 결국은 또 집에다가 손 벌리고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자,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검찰 능력으로 봤을 때 유죄 입증을 못할 것 같다. 이러다가 무죄로 풀어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하셨고요. 찌짤찌다님, 이분 닉네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안산 북 콘서트에 갔는데 당시 사무국장에게 조합 운영 민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질문하셨던 분 그분 아니신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제 기억이 틀리면 실수하는 건데요. 찌짤찌다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기억에 남는 아이디 닉네임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 그리고 도주를 방조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시 검사들이죠. 당시 검찰청 매달렸던 사람들 수사팀도 꾸려지고 있으니까 꽤 수십 명이 동원이 됐고요. 검사만 해도 제 생각에 4명인가 5명? 6명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밑에 검찰 수사관들도 최소한 20명 이상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언론 관심도 대단히 컸고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아무 살해 동기나 없이 그냥 술 취한 두 미군이 화장실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거 아닙니까? 제 지금 당시 취재 그 기억으로는 오늘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자세히는 그때 기사를 검색을 못했는데
그 조중필군, 피살된 조중필군 대학생의 몸에 9군데의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국과수 그런 기억이 얼핏 나요. 9군데인지. 그러니까 자상이라면 칼로 찔린 건데요. 조그맣게 난 상처 말고 칼에 의한 깊이가 꽤 되는 상처가 무려 9군데였다. 그 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려 9번이나 칼로 찌를 정도라면 그것은 원한 범죄이거나 면식범 소행, 대개는 이런 건데 조중필군과 패터슨, 그다음에 에드워드 리 전혀 면식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파헤쳐야죠. 그런데 지금 패터슨은 미국에서 기소가 돼서 수감 중이었고 에드워드 리는 무죄로 지금 석방이 돼서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죠. 자유인 신분입니다. 예, 건강 염려, 목 염려해 주신 로니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안 났네요. 바른손님, 유일한 낙이 이강윤의 오늘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아이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송구합니다. 제가 퀴즈 냈는데 너무 쉬웠나요? 아마 설령 모르셨다 해도 오늘이 추분이기 때문에. 보리수님 하나, 안철수는 부산으로 가라. 노원병은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이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나 정치 도의상으로 맞긴 하죠. 그랬더니 소리엘님이 철수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철수 정 떨어졌다. 철수는 사업까지 정치도는 빵점이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안철수를 그냥 광주에 보내줘라.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박주선이랑 한번 붙든가. 팥방앗간님, 팥방앗간님, 기묘한 아이디어시네요. 노원병은 원래 노회찬 의원 지역으로 삼성권으로 억울하게 쫓겨난 곳을 안철수 의원이 공짜로 먹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가야 할 곳으로 가라라고 민주이사님. 이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개인 비리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엑스파일 검사 명단, 떡값 받고 했던 검사들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의원직을 잃었는데 그거 다 보도가 됐거든요. 보도자료 통해서 보도가 그래서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보도된 거를 홈페이지에 올린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것도 무려 5년 만에 그런 판결을 내린다? 이거야말로 대법 우리나라 사법사의 길이 남을 오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정치재판이죠. 참,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대법원에서 조금 상식적인 거 하나 나오면 환호를 해야 하니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도 코앞인데 우리 우울한 얘기는 안 드려야 되는데요. 이러니 아까 무슨 뉴스 브리핑에 들으니까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서 다들 우울하고 불행해 컸다 그러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이런 뉴스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정답은 여러분께서 다 맞춰주셨네요. 오답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는 오답을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없으십니다. 추분 맞습니다. 광기 어린 천재, 오케이 마린, 다랑어, 열매, 낭만고양이, 소소, 청라에서 넥타이 등등등 모든 분들이 다 맞추셨습니다. 이강윤쌤 목소리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네요. 걱정됩니다. 소소님.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냈던 추분, 24절기 중에 추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간혹 태풍이 불기도 한다.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호박꼬지, 박꼬지, 깻잎, 고구마 순도 이맘때 거둔다. 산채를 말려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이날은 24절기 중 무엇일까요가 제가 드린 퀴즈였습니다. 추분이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밤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겨울로 가는 때입니다. 건강 돌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우리끼리라도 챙깁시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더군요.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강윤의 뉴스 행간입니다. 오늘 고른 뉴스는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중동의 광고를 아주 무더기로 몰아줬다. 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의 한 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 광고 총액의 절반가량을 조선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비는 MBC에 가장 많이 집행됐고 종합편성 채널 광고비는 정부 비판 성향이 강한 JTBC에 가장 적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10년에서 2014년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대 일간지 전체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 2,428억 2,500만 원 중 조중동 3사의 몫이 1,172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 401억 3,700만 원, 조선일보 397억 100만 원, 중앙일보 374억 4,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보에 집행된 광고비가 가장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동아일보에 책정된 광고비가 조선일보를 추월했습니다. 네. 5년간, 최근 5년간이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회사에 400억 안팎씩이 간 겁니다. 5년이니까 한 해에 한 80억 좀 몰아준 거죠. 8호 40. 80억에서 한 70억 좀 사이가 되겠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조선일보에 제일 많이 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제치고 한 4억 정도 차이로 좀 많아졌다 이거고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이런 데들의 몇 조씩에 비하면 이 돈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론사, 미디어 산업 매출 규모 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의 약 75% 이상이 다 광고에 편중돼 있죠. 그게 우리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런 게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 회사, 한 신문사의 재정수지, 수입의 75%, 80% 육박하는 돈을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광고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나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아이고, 조중동 좀 도와주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무더기로 광고를 갖다 주면 생사 여탈권을 턱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사가 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특정한 몇몇 신문사에서만 이렇게 몰려 있고 나머지 반대 경향의 논조를 유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매섭게 비판하고 하는 곳에서는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도 못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 독립투사 정신으로 버티는 것도 1, 2년, 5, 6년이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똑같은 기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한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럼 SBS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와 그렇지 않은 좀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언론사의 기자들, 여기에는 대한 언론도 물론 들어가고요. 동일 연차, 한 10년차 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서 많이 받으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저희 동네 일이니까 좀 알죠. 생각해 보세요. 동종 업계에서 삼성 텔레비전과 아주 형편없이 좀 후지고 고장도 잘 나고 색깔도 별로 안 좋은 텔레비를 만들어내는 무슨 뭐 오성전자고 있다고 칩시다. 삼성과 오성은 게임이 안 되는 곳이어서 오성은 막 시장에서 외면받고 곧 망할 회사 같으면 삼성전자 직원의 반도 채 못 받는 걸 뭐 그게 엄혹한 시장 논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문의 기사의 퀄리티는 삼성전자와 오성전자의 현격히 차이가 나는 텔레비전 품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각이 다르고 분석이 다르고 문제에 삼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기자들 주로 이제 기자실에 모여 있고 기자실에 안 모여 있는 기자들이 요즘 자꾸 늘어납니다만 이런 말 있어요. 제가 처음 기자 됐을 때 그 어떤 경상도 출신 선배가 아나 기자는 말이다. 뭐 앉으면 지필, 쓰면 취재, 누우면 기획. 잊어먹지 마라. 뭐 이랬어요. 저희 무슨 그럼 아무것도 쉴 시간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뜻이었는데 어느 신문사 기자가 되겠다고 시험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기자들 대단히 드뭅니다. 물론 나는 꼭 한겨레 기자를 할래. 또는 나는 꼭 조선일보 기자만 할래. 그래서 조선일보만 시험 치고 떨어지면 아무 데 돌아보지도 않고 재수만 하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취업과 이 포도청도 달려있고 빨리 언론 일선에 가서 하고 싶으니까 공고 나는 대로 쭉 다 봅니다. 그러면은 뭐 창덕중학교에서 보았던 얼굴 중앙고등학교에 가서 또 보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서 합격 통지 날라오면 우선 거기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거긴 안 갈래. 그런 기자 전 거의 못 봤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한두 명 있긴 있어요. 나는 오로지 한겨레만 할래.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나는 스포츠 기자만 할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 들어가면 트레이닝 받고 기사 유통 시간,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른바 기본빵 근무 시간은 다 똑같고요. 특종을 하거나 남들이 안 쓰는 기사를 쓰거나 멋진 기사를 쓰려면 가외 노동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길어지죠. 게다가 형편이 안 좋은 언론사일수록 초과수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 잘 대접해주지 못할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기사가 조중동의 기사에 비해서 아까 제가 비교한 삼성전자와 오성전자의 텔레비처럼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일 노동, 그다음에 동일 결과물의 노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는 많이 난다. 이거는 조금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죠. 그것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광고 몰아주기입니다. 방송 쪽 한번 볼까요?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에는 무려 3,935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방송이니까 역시 단가가 세죠. 비교가 안 되죠. MBC가 1,409억 8,300만 원, 그러니까 1,4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6%네요. 다음 KBS 채널이 2개지만 1TV는 광고 안 하니까요. 1,354억 원. SBS는 사실은 여기는 서울과 수도권만으로 하는 지역 방송입니다. 전국 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SBS 뉴스 보다 보면 뭐 부산 뭐 연결할 때는 뭐 KAN인가? 대구는 뭐 T 어쩌고 광주는 뭐고 이렇게 지역 로컬 스테이션들하고 제휴 관계를 맺어서 하죠. SBS는 MBC나 KBS에 비해서 형편이 많이 다른데 광고비는 거의 비슷해요. SBS 1,170억 8,500만 원. 그러니까 1,171억 원이네요. 30%. 그러니까 MBC 36, KBS 34.4, SBS 30%. 이 정도면 거의 다리가 3개인 삼각 정립 아니겠습니까? 종편을 상대로 집행한 광고비 한번 볼까요? 201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3년간 자료가 있는데 166억 6천만 원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여기는 3년치지만 MBC 4년간 들어간 게 1,410억인데 종편 4사 다 합쳐가지고 3년간 16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편들 연 200억 가까이씩 적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망합니까? 쌓아둔 돈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쌓아둔 게 있겠죠. 그렇지만 4년째 해마다 200억씩 적자를 봤다면 800억인데 내년이면 1,000억 적자인데 1,000억씩 쌓아둔 언론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왜 안 망하는지는 회계학자하고 언론학자가 팀을 짜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고 계속 손해만 나면은 직원들 월급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문 닫게 되는 게 맞죠. 다른 데서는 적자 생존 다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언론사 경영 부문에만 들어오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경영이나 회계가 투명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방송사별로 한번 볼까요? 종편들. MBN 65억 39%입니다. 최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해온 채널이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하는 채널 A 39억 23.5%. 다음 TV조선 35억 20.8% 21%네요. JTBC 28억 17% 순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집행한 광고비, 그러니까 뭐 기업들 살살살 이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몰아준 거 말고 정부가 직접 집행한 광고비, 이게 알짜입니다. 왜? 광고비 깎지 않습니다. 단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셈해서 계산합니다. 왜? 내 돈 아니니까. 지난 5년간 정부가 집행한 광고비는 2조 2254억 원. 이 중 인쇄물 광고가 9,023억 원, 40.5%. 가장 많습니다. 방송 광고 5,840억 원, 26%. 이건 되게 공익 광고나 해당 기관의 이미지 광고들이 많죠. 옥외 광고, 간판, 큰 건물 옥상 간판, 대형 입간판 같은 거 아시죠? 그게 4,200억 원. 이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19%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좀 머리도 짧고 목도 두꺼우신 형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 그 그룹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그래요. 들은 말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음 인터넷 광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이 훨씬 크지만 입간판 5개 광고는 운전하고 어디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 갈 때 한번 보지 시내에서 우리 잘 봅니까? 인터넷 광고가 어마어마한데 비중은 9%, 1998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뭐 5%로 1,100원 되는데요. 아무튼 뭐 숫자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겠지만 요약컨대 조중동 등 특정 논조를 피는 곳에 무조건 몰아줬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과 어마어마한 편차를 벌이고 있다. 심할 경우 약 10분의 1 내지는 8분의 1 수준밖에는 안 줬다. 이런 겁니다. 새정치의원 이 자료를 받은 유기용 의원이 이런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 홍보가 정권의 우호적인 일부 매체에 집중돼서 언론사 길들이기에 사용되고 있다. 무슨 야당 의원 얘기 같죠? 새누리당 의원 분석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준으로 착각했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5년간 돈만 탈탈 따져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의 한 축입니다. 이런 거 깨자고 만든 게 대한언론, 진보언론, 독립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이견이 좀 있더라도 내부에서 건전하고 예의 갖춰서 논쟁하십시다.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판에 뭐 이상한 소리 끼워 넣느냐 이렇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합심하자. 우리도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면 고소해야 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만약에 국민TV가 잘못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의 추가적인 시민의 힘, 시민의 지원, 시민의 노력으로 만들려는 어떤 대한 언론도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김구 선생 남긴 말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 덮인 서론을 가는데 내가 남긴 첫 번째 발자국은 후세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고 지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중동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영 문제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41분 들어갑니다. 목이 이래서 여러분 들으시는데 많이 짜증나시죠? 죄송한데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목이라는 게 또 뭐 빨리 뭐 무슨 속성 주사를 맞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혹시라도 밤사이에 그리고 내일까지 회복이 안 되고 더 지금 계속 악화 중인데 그렇다면 내일 하루나 또 연휴 시작한 이틀 정도를 불가피하게 다른 분께서 좀 맡아주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려고 애는 쓰겠습니다만 일단 말이 안 나오면 방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그럼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뉴스행간 마지막 부분에 드린 말씀 대한TV의 효시이자 최대 조합원 수를 거느린 국민TV가 이 난국을 잘 헤쳐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낭만 고양이님도 동의를 표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절대 정부 광고 안 받는다. 근데 받나 안 받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
글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쾌차하세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해당 행위자를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발표한 지 한 불과 10분 정도 만에 민주당 새정치 조경태 의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예상하시다시피 친노 패권이 당을 장악했다 이러면서 좀 기존에 했던 말 계속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 입에서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채널A나 종편 같은 데서는. 그게 아주 더 역겹다고, 비열하다고 JK 정실장님께서 견해주셨네요. 아유, 어떤 분은 이강윤 앵커님 차라리 음악으로 대체하시죠. 너무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쾌차, 보리수나 주명아빠님도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 음악 지겹게들 듣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 없고요.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한 16분 있으면 오늘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음악을 할 수야 없고, 정 안 되면 내일 저보다 목 컨디션 상태가 좀 좋은 분으로 하여금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가 계속 이 상태에서 목을 쓰면 뭐 이대로거나 아무튼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대가 자꾸 뭐 갈라지고 어쩐다는데 걱정은 합니다. 대학 주점에 등장한 오원춘 고영욱 세트. 이 사람들 다 성범죄 관련자들이죠. 학교 앞에 술집에 이런 뭐 안주 메뉴 세트인가 봐요. 수도권 한 대학 축제 주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오원춘. 그의 이름을 넣은 메뉴를 팔았다. SNS에서 용인할 수 있는 패러디 범주를 넘어선 게 아니냐. 경향신문도 이렇게 썼군요. 그래서 결국 그 축제는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집단지성이자 SNS 힘이에요. 사실 저 이 기사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야마를 전해주셨고 다른 청취자께서 그 후 결과도 알려주시네요. 안철수 이렇게 참 미움을 많이 받나 몰라요. 제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사이에서 특히 그러합니까? 그러지는 않고 좀 평균적인 견해들이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뭐 이명박이 쓴 신의 한 수다, 이 말은 최대의 불명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좀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정말 새정치에 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는 전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막상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무성이 사위 마약 파티의 명박이 아들, 노위 뱅원 아들 등등, 어제 전해드린 얘기죠. 자,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그 잔디밭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 있는데 프라자 호텔 옆에 재능교육이라고 그 건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명한 학습지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앞에 텐트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하도 오랫동안.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슨 도로에 한 구조물인 양, 너무 당연한 것인 양 보고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가곤 했고, 바로 그 앞에서는 항상 여러 종류의 시위나 집회가 열리곤 했었는데 2822일간 햇수로 7년입니다. 결국 승리하고 복귀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7년간 투쟁을 한다는 거 상상이나 됩니까? 전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지부장 맡으셔서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 오신 유명자 지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유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쾌활하게 들리고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네. 7년간의 투쟁 한번 수루해 보시겠어요? 또는 어떤 히스토리를 거쳐왔는지. 사실 세월호처럼 집중적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일일이 보도가 되면은 대충 얼개를 아는데 네. 이렇게 긴 세월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예 몰라버리거나 둔감해집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 기나긴 투쟁에 돌입하게 됐고 7년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승리해서 복귀하게 됐는지를 제가 시간 제한 안 드릴 테니까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름도 이상한 개인 사업자로 불리워지게 직분이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네. 노동조합을 만들고 보니까 예.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노동조합 만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노동조합을 힘겹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 힘이 없어지니까 회사가 2007년에 지난달하고 똑같이 일했는데도 급여가 수십만 원씩 깎이는 계약된 굉장히 후퇴한 임금제도를 도입을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요? 그게 안타깝게도 싸울 힘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네. 이제 그 당시에 노조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합의를 해줘 버리게 된 거죠. 예, 안타깝게 좀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된 게 2007년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당선된 이틀 뒤에 그렇게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싸움이 싸우는 집행부 이런 노조는 더 이상 같이 파트너십을 같이 갈 수 없다고 회사가 생각했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노조를 없애는 공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우는 이제 조합원들을 회사가 단계적으로 이제 12명을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싸움 시작하고 1년 만에 이제 회사와 동등하게 맺었던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단체 협약이라는 걸 회사가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싸우는 조합원들을 노조 활동을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서 이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부당 해고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네요.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니까. 예,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참 단순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해서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던 단체 협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니까 사실 싸움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교육기업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용역 경비들을 상주시켜서 여성 조합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이런 등등의 일, 그리고 직접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천막을 부수고 폭력을 일삼고 하는 일들이 사실 저희가 쉽게 이 싸움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포기해야 될까라기보다는 어떻게 됐든 회사가 이렇게 노동조합을 없애려고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싸움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가장 이제 저변에는 저희가 노동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가장 열악한 그런 신분적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네. 7년간 투쟁하면서 입은 조끼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닳고 닳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고 그랬다고. 네. 그리고 늘 그 앞에 그게 아마 노태우 씨 소유였던 빌딩이 아닌가 싶은데 서울 빌딩 맞나요?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둥그렇게. 아무튼 그 근방이죠. 네네. 거기 그 건물 바로 옆에. 옆 건물이네. 예, 프라자 호텔 그 바로 옆 건물을. 조선호텔하고 그 서울 빌딩 사이에. 예. 그 앞에 텐트가 늘 쳐져 있었던데. 네. 겨울에도 있었나요? 네, 저희는 365일, 1822일 싸우는 동안. 네네. 항상.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주무시고 그렇죠, 있었습니까, 예. 밤에? 돌아가면서라도? 네. 그럼 그 한기를 어떻게 이겨냈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버텼나 모르겠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제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는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겨울에 이제 막 핫팩이나 이런 걸 몸에 다 붙이고 있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제 통에 넣어서 안고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분이 좀 많았을 텐데요. 예. 경찰이나 용역들의 텐트 철거 시도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한 30차례까지는 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못 셌는데 아마 거의 40-50번 된 것 같아요. 처절한 맨몸 저항밖에는 할 수 없으셨을 것 같고요. 네. 사측에서 복직 조건으로 뭘 내걸면서 회유하던가요? 그전에는 뭐 이러저러하게 긴 싸움을 많이 얘기를 했죠. 뭐 복직은 시켜줄 테니까 뭐 단체 협약을 파기했던 건 복직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저희는 원래 해고가 돼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재능 선생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싸움, 그리고 단체 협약을 이렇게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걸 다시 회사와 체결하지 않고는 들어가서 회사가 완전 100% 말 바꾸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좀 개선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절대로 복직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이제 해고자들을 복직 합의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이제 교섭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전제 조건을 많이 걸었는데 저희가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는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다. 많이 좀 버텼죠. 네. 이번에 복직 합의하면서 전제 조건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오를 이탈하는 7년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이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춘기가 될 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7년간 이탈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고, 그럴수록 남아있는 분들께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흔들림 이런 게 당연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싸우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거 포기하고 복직만을 합의하고 들어간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미 그런 조합원들이 다수가 들어가고 남아서 싸운 게 3명의 조합원이 남아서 2년여를 더 싸운 거예요. 단 3사람이서 2년을 버티신 거군요. 예. 그 중에 우리 유명자 선생님이 계셨고요. 예.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대오를 단 3명뿐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갈등하거나 어찌됐든 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타협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남아서는 일단 뭐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싸움이 이렇게 포기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기와 관성으로 버틴 점도 있군요. 글쎄요. 관성이라고 하면 관성으로 버티기엔 사실 너무 힘든 싸움이죠. 그렇죠. 관성이란 말을 이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의 단어를 썼는데 그 점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본래 이렇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네, 본래 이렇게 쾌활하시고 낙천적이십니까? 네.
그것이 혹시 7년 투쟁의 힘이 되어주진 않으셨나요? 저 항상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단순하고. 그 단순하신 건 않지 않고. 그래서 오래 싸운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그냥 농담처럼 해요. 얘 원래 밝아요. 가슴 아픈 인터뷰가 될 줄 알았는데 희망적인 여운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복직과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한 명절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능교육 전 학습지노조 지부장인 유명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강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